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이 따뜻해진다면, 그래서 훗날 와, 그 힘든 육아 힘들다 지겹다 하지 않고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내 아이 키웠네 하고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임당입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 C집 비가 와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어요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비가 내리네요. 어떻게 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염려도 됩니다. 큰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마음을 읽는 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아이 방학 기간이죠. 휴가들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이 방학이라서 딱 붙어 있으면 또 왜 안 해도 될 이야기도 하게 되고, 비도 오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짜증도 내게 되고 하는데, 이 제목부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이 마음을 읽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참 마음을 울렸어요. 그 새벽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새벽달님은 엄마표 영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새벽달님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우셨는지에 대해서요. 그 인트로에 힘들다, 지겹다 하지 말고 귀엽다 할 것을 20년이 지난 뒤에서야 알았다. 엄마 됨에 필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사랑임을. 내 새끼 정말 귀엽다, 예쁘다, 애쓴다 해주는 그 마음이면 족하다는 것을. 아이와 나를 연결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게 된 순간들의 기록들을 단어 하나하나에 담아보았다. 책을 다 읽고 덮는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이 따뜻해진다면, 그래서 훗날 와, 그 힘든 육아 힘들다 지겹다 하지 않고 귀엽다 예쁘다 하면서 내 아이 키웠네 하고 웃으면서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차를 보여드리면, 아이와 켜켜이 쌓인 단어들로 이렇게 챕터를 구성하셨어요. 강아지, 카메라, 초콜릿, 꿀, 무한, 이렇게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단어들, 엄마가 기억해야 될 마법의 단어들,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단어들, 이렇게 해서 단어들로 이야기들을 풀어가 주신 게 참 친근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내용이 많지만 루틴의 힘 루틴 많이 들어봤고 또 실천해보고자 많이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데, 매일매일 작은 성공 벽돌을 하나씩 쌓는 힘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루틴의 힘은 큽니다. 뭐든지 나 작심삼일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행위를 반복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행동을 구체화한 다음에 동선까지 짜두면 그 약속이 대충은 지켜지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눈 뜨자마자 부엌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이 닦은 다음에 바로 서재로 이동하기, 그리고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바로 요가 시작하기 등등. 심지어 새벽 운동을 결심했다 하면 자기 전에 그 운동할 장소 세팅을 해놓고 운동복까지 입고 자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존감이 별건가요? 작은 성공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 자존감이라는 벽돌집을 완성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루틴의 힘은 놀랍다. 왜 해야 될까요, 루틴?
날마다 그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흔들림 없이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그쵸? 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획 진짜 많이 해놓고 정작 지켜지는 건 없고, 그러면은 나 오늘 또 못했네? 후회하고, 나 안 되나 봐. 자꾸 이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루틴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게 습관이 쉽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쉽지만, 나 오늘 이거 지켰네? 나 오늘 이거 했네? 작지만 사소하지만 이거 내가 해냈네? 내일도 오늘도 했으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했으면 그 다음날도. 자꾸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 안정되고 나는 성장하게 되는 거. 그게 루틴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새벽 달림은 6종 세트가 있어요. 루틴 6종 세트가 있는데, 새벽 공부, 나를 위해서 새벽 공부 하는 거, 경제 신문 정독하고 나를 위한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깨우기 전에 클래식이나 재즈나 국악 같은 고전 음악을 틀어놓는 루틴까지. 저는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잘 모르니까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와요. 잘 모르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요즘엔 진짜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검색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이냐. 엄마표 영어도 나 잘 못하니까 뭐 학원에 바로 맡겨버린다든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엄마와, 내가 잘 모르니까 나 이렇게 간단한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그리고 그거 하나 하면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 재즈나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내가 잘 모르니까 찾아보고, 좋은 거 한번 틀어보고, 아이들한테 반응 나오는 거, 또 아이들이 이런 음악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 거냐고 뒤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새벽 달림은 날씨 분위기에 맞는 클래식까지, 이런 걸 딱 보면은 헉 하죠. 나 이렇게 못하는데 막 싶은데, 예, 어떻게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면 이렇게 맞는 클래식까지 골라 놓을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밥을 꼭 먹이셨대요.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루틴은 이 아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녁 2끼 먹이기. 이거는 아이가 놀이방에서 저녁을 먹었지만 픽업해서 오면은 충분히 먹지 못했다는 걸 감지하고 먹인 것 같아요. 5번째는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그리고 루틴 6번째는 나를 위한 밤 공부까지. 진짜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셨다는 게 막 느껴져요. 네,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네, 이미 그런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 정말 실천, 여기에 굉장한 탁월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지금 회사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프리랜서야말로 강력한 루틴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불안, 걱정, 초조 세트를 마음에서 걷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무라키미 하루키는 작가 생활하면서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앉아서 글을 썼다는 거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낮 시간의 루틴은 날마다 10km 달리기, 그리고 낮잠 30분을 자고 음악 감상을 하는 거. 하루하루를 자신만의 규칙적인 루틴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거르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나오는데, 평생 아침 저녁 지옥철 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을 떠올리면
운동화 끈을 질끈 매고 집을 나서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운동, 루틴 자체가 주는 힘도 있는데 특히 운동은 우울감과 두려움,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쫓아내는 힘이 있다. 맞습니다. 루틴은 나와의 약속이다. 도저히 저도 8월의 첫 월요일, 뭔가 시작하기 좋은 이 월 초의 월요일. 어제 저녁에는 내일부터 나 무슨 운동 할 거야.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아이들이 되게 늦게 어린이집을 가가지고 거의 11시 넘게 갔는데, 그러고 나니 비도 엄청 오고 정말 진이 또 이불까지 막 바리바리 또 싸서 보내는 날이니까, 그러고 집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비를 꽉 머금은 손뭉치처럼 무거워져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단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이렇게 독서 한 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운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표 영어의 대가라고 하셨잖아요. 참 뭔가 따끔하게 혼난 것 같은. 왜냐? 저는 이제 아이들 책 읽기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아기 때부터 해주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영어를 많이 노출을 해줄 것을 모국어가 형성되기 전에, 당연히 이제 모국어가 습득된 이후에 영어 노출을 해주려다 보니까 영어 아니야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다시 저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벽 달린 말씀은 아이에게 날마다 영어 그림책 5권을 만 3년 동안 읽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날마다 1시간씩 영어 DVD를 3년간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그만큼 인풋량이 부족하다면 이 얘기죠. 한국어 말하는 것도, 우리말 말하는 것도 정말 2, 3년의 침묵기를 거쳐서 아이들이 말이 터지는데, 그 3년의 침묵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 만 6년을 꽉 차게 엄마표 영어 노출하지 않았다면 아이에게 아웃풋을 강요할 수 없다. 엄마 마음가짐이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성장할 거라고, 그 성장이 더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웃풋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써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다른 집 애들은 지금 읽기 독립 끝내고 영어책 읽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아이들을 호통칠 게 아니라 자신을 호통쳐야 된다고. 애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쵸? 아이에게 낯선 건 당연하고 거부할 걸 예상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얘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르는데 우리 집 오늘부터 영상물 영어로만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당연히 오늘부터 영어로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신나게 한국어 애니메이션 보다가 갑자기 금지당한 셈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런 마음을 기억한다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번질 것이다. 내가 좀 더 일찍 접하게 해줄 것. 이런 후회도 들겠지만 느리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이가 정말 기특할 거라고. 이 마음가짐이 계속 있어요. 이 책에는 아이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부족한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가 이만큼 잘해주고 이렇게 잘 커주고 있으니 고맙다, 감사하다. 아이고 얼마나 하느라고 힘들까, 애쓴다, 이런 마음. 아까 서두에서도 나왔던 그 마음이 이 책 내내 녹아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생은 길다. 시작은 더디고 서툴어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가다 보면 반드시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다. 네, 이거는 우리 성인이 된 우리한테도
적용해 보면 좋을 말인 것 같아요. 다그치지 말고, 아, 너 조금 해놓고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래? 너 진짜 뭐하니 지금? 다른 사람, 다른 엄마도 이렇게 하는데 뭐하니? 이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했으면 칭찬해주고, 와, 나 어제까지는 이거 못했는데, 아, 이렇게 결심한 나 진짜 대단하다. 결심하고 실천한 나는 진짜 멋지다. 애쓴다. 아이고, 너도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자신을 아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Love yourself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네 자신을 직면할 기회를 만들어서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인간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켜서 내 남편도 그렇게 봐주고 내 자식도 그렇게 봐주고 또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적용할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해질 것이다.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잘 아는 거,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한 관심 진짜 많고 오히려 남에 대한 장점, 남의 단점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넉넉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 진짜 육아를 통해서요,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이해하지만 또 누굴 이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를 보면은 아이에게 화내는 지점, 아이 때문에 답답한 거, 아이 때문에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무슨 어디에 나와 만날 수 있나요? 어린 시절에 나와 만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는 아이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친정 엄마를 용서하는 귀한 경험이다. 네. 저는 막 엄마의 막 따뜻한 품, 엄마의 막 사랑 막 가득 받아서 막 충만하고, 그게 왜 나만 없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지점에서 지금 저 나이대의 엄마를 떠올려 보면, 그리고 그 살아온 흔적들을 다시 거슬러 보면 친정 엄마를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아,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경험인 거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육아는 사랑 연습인가 보다. 사랑이 커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인류가 결혼과 육아를 수천 년간 이어온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만날 때마다 짜증나게 하는 친구는 안 보면 그만이고, 눈엣 가시 같은 상사가 있는 회사는 사표 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가족은 도망갈 구멍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지지고 볶는다. 날마다. 말 그대로 날마다다. 이보다 더 집요하고 지독한 훈련장이 또 있을까? 맞습니다. 정말. 네. 엄마의 그 본분이라는 단어가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이 챕터였어요. 본분, 엄마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 아이에게 요구하기 전에. 이 생각은 그냥 되게 많이 했었던 생각인데 글로써 딱 정제돼서 더 다가오니까 또 한 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요구하는 건 정말 많죠. 특히 어릴수록 저지레하는 게 되게 심하고 장난치고, 솔직히 그것까지 아이들이 다 고려해서 행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뭐 뛰지 마,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해 하는 말도 한 번 들으면 그뿐이고 그마저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고, 왜 저럴까 싶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본분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누군가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자꾸 너 이렇게 해. 나도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성인이 되고 자유로운 게 뭐예요? 터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우리도 싫었었잖아요. 아, 나 알아서 잘할 건데 이것까지 왜 자꾸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시절을 겪어왔으면서도 내가 그런 입장이 돼서 위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계속 지적질할 것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 그러면 나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맨날 애들한테 학생의 본분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강조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엄마의 본분, 주부의 본분, 아내의 본분을 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요즘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빠져서 그 놀이에 탐닉하느라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대충, 밥 차리는 것도 대충 했다. 이렇게 제 본분 충실하게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인데 내가 꼭 그랬다. 밥 차릴 때마다 아이고 삼시세끼 밥 차리기 정말 지겨워. 투덜거리며 마지못해 꾸역꾸역 대충 차렸다. 맞아요. 저도 요리하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대충 제 입장에선 최선이지만 정말 그게 최선이었나 돌아보면 내가 알아보고 뭔가 더 새로운 거 해줄까 해보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그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도 대충이죠, 사실. 이런 아이의 모습이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 엄마 해준 거 맛있어요 하고 먹지만 네, 그런 이분은 이제 컸으니까 아이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엄마의 마음이 다 보였을 텐데. 그래서 마음에 새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나의 본분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아이에게 본분을 요구하자. 2. 나도 내 본분 다할 자신 없거든 애도 남편도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자. 솔직하십니다. 3. 빠른 인정과 사과는 실망을 측은지심, 사랑으로 바꾸는 묘책이다. 괜히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애가 아, 진짜 이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너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그렇게 어디다 대고 그렇게 말버릇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나오거든요. 빨래를 잘 못해가지고 신냄새가 났을 때 아이가 막 화를 냈을 때 새벽 달림은 진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빠른 사과 인정. 그래 엄마가 진짜 그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이가 화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아이가 정말 그래도 마땅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대요. 아니 엄마가 왜 미안해야 되냐고 엄마의 실수 탓하며 소리 지르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이렇게 이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일은 엄마, 부모의 본분이니까 그 본분을 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상황이었고 이거 짜잔 영어 공부 답 없는 육아 속에서 찾은 의외의 희망. 네, 영어 공부가 저에게 와 이 시간만 되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너무 답 없고 답답한데 영어 공부하니까 정말 살 것 같아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새벽 달리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공 벽돌 아까 루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꼭 그게 영어가 아니어도 좋다고 그림책 토론 모임이어도 좋고 심리상담 공부여도 좋고 미드 평론 글쓰기여도 좋고 인문학 강좌를 들어도 좋고 뭘 만들어도 좋고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를 굳건히 갖추고 있는 거 엄마가 고등학교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엄마를 보면 자기만의 몰두할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매우 공감하고 저도 그것을 찾고 싶어요.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아이와 한 발자국 떨어지는 분리 연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아이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야 가능한데 그게 엄마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희망과 설렘의 원동력이 된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 쏟고 싶은 한 가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노력의 배신. 힘이 들 땐 아이 공부 대신 엄마 공부로 방향 바꾸기.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노력을 하면
꼭 배신을 맛보게 되는데 육아도 그렇고 엄마표 영어도 그렇다. 공부 페이스메이커가 된 엄마들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책 읽는 습관 만들어주려고 독서 지도사 과정 공부하고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스터디까지 하고 있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런 엄마들의 투지는 귀여우나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 책 읽히게 하고 싶으면 엄마가 책 읽으라고. 근데 여기서 그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오는 게 공부 좋아하는 아이 키우고 싶으면 엄마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일리 있죠. 핸드폰만 뭐 하고 있거나 이런 뭐 TV만 보고 있거나 아이한테 공부해 하고 TV 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책과 공부를 사랑하는 나는 늘 공부를 사랑하고 책 읽는 뒷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 아이들은 책도 공부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에게는 그보다 더 재밌는 게 많다는 거죠. 재밌는 탁구가 있고 축구가 있고 게임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의 배신이라는 게 그 배신을 일찌감치 맛본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을 끓이지 않는다. 왜냐? 그 노력의 수혜는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요점은 아이 앞에서 책 읽는 신용하다 보니까 내가 책의 매력에 빠지고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귀가 뚫리고 말문이 트여서 영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클래식 듣는 신용도 하다 보니 클래식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 애들은 책을 안 보는 거야? 이 물음에서 이제 바뀐 거죠. 내가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곧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질 거예요. 배우는 기쁨이 생각보다 커져 말 안 듣는 애들마저도 예뻐 보이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새 출발 축복합니다. 라고요. 마지막 맺으면서 해주신 말 소개하고 마칠게요. 저도 순간순간 느껴지는 소소하고 작은 행복을 실없어 보여도 굳이 말로 표현해 놓으면 생각보다도 더 큰 기쁨과 진한 그리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서도 말했듯이 지난 20년 우리 아이들과 나 사이에 겹겹이 쌓인 단어들의 모음집입니다. 초코칩, 카페라떼, 그날 찬찬박, 한방눈처럼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 아이들과의 추억이 되어 살아 움직여 꿈틀댑니다. 그 단어들을 떠올릴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메어집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내 마음속 단어들을 꺼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크고 어느새 내 곁을 떠나 저만치 멀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단어, 그리고 아이들의 단어, 여러분과 아이들의 사이에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단어들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의 단어, 아이의 단어, 나와 아이의 단어를 캐치하는 그런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